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 데이터는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거죠. 예. 가계 소득하고 기업 소득을 비교해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계 소득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2017년까지를 보면은 20년 동안, 네, 22년 동안요. 가계 예. 소득은 70.8%에서 61.3%로 줄어들었어요. 그 점유비가. 예. 예. 전체 소득 중에서 기업 소득은 15.7에서 24.5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또 그 가계 소득 안에서 또 빈부격차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새끼들 미쳤나?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들이란 알릴레오 출연자가 아닌 청와대를 뜻합니다. 하나하나씩 따지고 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률을 보기 위해 GDP를 사용했습니다. 영토를 기준으로 부가가치 생산량을 확인하는 통계입니다.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GDP는 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는 결국 외국 기업의 본사로 이전되면서 국가의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GNI의 경우 산출 기준을 영토가 아닌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수익을 받는 자가 어느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통계 작성의 기준입니다.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제한 조건을 회피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해외 고용인이 발생한 부가가치를 배당 등의 형태로 국내 본사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국의 가게가 한국 법인의 해외 지사에서 고용된 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수석의 문제 제기는 위에 보이는 만화와 같습니다. GNI 대비 가계 비중 하락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기업이 수출을 잘할수록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해당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정책적 타당성을 정말로 가진다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한다면 심각한 통계 오독이고 기업이 해외에서 수출을 통해 국부를 키우면 키울수록 기업은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반기업 정서가 수출 성과에 비례해 강화된다면 수출 기업들 전부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또한 FDI 결정 요인과 최근 변화가 가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보면 한국은 외국인이 공장 설립 등에 직접 투자를 하는 금액보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금액이 더 높은 FDI 순유출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생산, 수출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이 해외 진출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입장이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생산 거점을 옮길 유인이 강화됩니다. 가계의 GNI 비중을 올리겠다면서 생산 거점을 옮기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앞서 예고했던 궁합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안 되면 북한핵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이제 광주시와 예. 그리고 현대 그다음에 이제 또 노동계 금속노조 대화의 문제인데 광주시 또는 광주 지역의 노동계도 저는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장기 전망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이게 대충 이게 합의하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제대로 따져서 정리하고 가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더딘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간추리면 경향신문 2018년 1월 18일 기사와 같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것이 기업의 공장을 한국에 짓는 세일즈 포인트가 되려면 단위 노동자당 같은 생산성은 유지해야겠죠. 잠깐 앞으로 가서 국민 총소득 중 가계, 기업 비중 그래프를 다시 보죠.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가 각 지역 도시마다 생긴다면 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같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가 절반의 가격으로 일하게 되면 당연히 절약된 인건비만큼 가계 부분의 비중은 줄어들고 절약된 임금만큼 기업 부분의 수익 비중은 늘어나게 됩니다. 예상 가능한 반박은 해외로 직접 투자되는 부분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인데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대적 저임금 일자리가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죠. 한겨레의 2019년 1월 31일 기사를 보면 광주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생산물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고 내수용으로는 소비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죠. 그런 내용이 있어도 말장난입니다만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 점진적으로 내수시장, 기존 자동차 생산 일자리를 체험시켜 갈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경향신문 2019년 1월 30일 광주형 일자리 관련 내용을 보면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부가 환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기업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2017년 5월 21일 자 관련 기사에서 산업용, 전기료, 조세특례법 등 기존 제도로 인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기사만 봐도 정부의 명문화된 광주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인해 관세 장벽이 더욱 높아지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수출 대기업에는 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나 관세로 비용을 지불하나 비용 부분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니 수출 기업이 광주형 일자리로 생기는 이익을 보고 국내 공장을 확장할 이유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확실한 유인을 주죠. 결론은 알릴레오에서는 불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업이 GNI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나가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이라고 주장하고는 잠재적으로 기업의 GNI 비중을 높이는 광주형 일자리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동시에 주장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본인들이 설정한 정책 목표인 가계 부분, GNI 비중 확대를 할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가계 부분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본인들이 펼치는 정책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모르거나 악의로 가득 차서 가계소득을 줄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청와대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